라오스 팍세 한 달 살기 총 비용 공개입니다. 83만원으로 한 달 살기 가능할까요? 이 영상의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모든 금액은 대한민국 원, 즉 원화 기준입니다. 2025년 물가 기준이며 대상은 개인 1인, 금주와 금연, 그리고 자취형 최소 비용 가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 환율 변동, 우기와 건기 같은 계절 차이, 에어컨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프롤로그입니다. 세동강 위로 석양이 번질 때 저는 노트에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83만원. 과연 한 달을 이 금액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길 위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소란, 골목 카페의 느린 음악, 그리고 낡은 선풍기의 바람이 그 대답에 살을 붙였습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생활은 습관입니다. 냉방 버튼을 누르기 전에 창문을 먼저 엽니다. 장을 보기 전에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확인합니다. 시장의 시간표를 익히면 같은 품목도 시간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늦은 오후엔 과일 바구니가 더 저렴해집니다. 카페는 시간을 늘리는 말랑한 의자가 아니라 작업을 끝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3만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수많은 예스 대신 필요한 노를 잘 말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남는 것은 남쪽 강변의 바람, 그리고 제 손으로 지켜낸 생활의 균형감입니다. 가능 조건과 권장 예산입니다. 83만원으로 가능하려면 5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보증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원룸 또는 게스트하우스의 장기 요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에어컨은 야간 위주로 절약하고 선풍기를 병행합니다. 셋째, 현지식 위주의 자취와 시장 장보기를 기본 루틴으로 만듭니다. 넷째, 이동은 도보와 자전거를 중심으로 합니다. 다섯째, 비자와 체류 비용을 월 기준으로 낮게 유지합니다. 현실적으로 권장하는 예산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입니다. 생활의 여유와 예상치 못한 변동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준과 범위입니다. 대상 인원은 1명입니다. 나이는 20대부터 70대까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체류지는 라오스 남부의 팍세 도심권 세돈강변과 시장 인근입니다. 기간은 30일입니다. 입출국 교통비는 제외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로 표기합니다. 숙소는 보증금이 없거나 소액이며 전기가 별도이거나 킬로와트시 실측형인 원룸 또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개별 욕실과 에어컨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식사는 현지 시장 장보기와 간단 자취가 기본이며 길거리 음식과 로컬 식당을 혼합합니다. 카페 이용은 주 2-3회로 제한합니다. 교통은 도보와 자전거 위주이며 필요할 때만 툭툭이나 택시를 3-4번 사용합니다. 통신은 현지 유심 또는 전자 유심, 즉 전자심카드로 데이터 7에서 15GB를 사용합니다. 건강은 경증 진료와 약국 비용 정도만 소액으로 가정하고 보험은 출국 전에 한국에서 가입합니다. 총 비용 시나리오 3가지입니다. 첫째, 절약형 83만원 목표입니다. 주거 35만원. 장기요금 협상형 원룸 또는 게스트하우스이며 전기는 별도입니다. 청소는 월 한 번입니다. 전기와 수도 5만원. 에어컨은 야간 5에서 6시간, 선풍기와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합니다. 식비 25만원. 시장 장보기와 간단 자취가 기본. 아침과 저녁은 자취, 점심은 로컬 한 끼, 카페는 주 1-2번입니다. 교통 25,000원. 도보와 자전거가 기본이고 툭툭은 3-4번 탑니다. 통신 25,000원. 전자 유심 10GB 내외를 사용합니다. 비자와 체류 비용 월 환산 7만원. 입국 유형과 연장 방법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저 구간을 가정합니다. 약과 생활자파 2만원. 파스, 감기약, 세제 같은 기본 품목입니다. 예비비 15,000원. 소액의 복사나 프린트 같은 돌발 지출입니다. 합계는 약 85만 5천원에서 83만원 사이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위험은 명확합니다. 냉방 절약에 실패하거나 비자 연장 비용이 늘거나 외식 빈도가 늘면 바로 90에서 110만 원대로 상승합니다. 둘째, 표준형, 권장 시나리오입니다. 주거 40만 원, 전기와 수도 7만 원, 식비 32만 원, 교통 3만 5천 원, 통신 3만 원, 비자와 체류 비용 월 환산 8만 원, 약과 생활자파 3만 원, 예비비 3만 5천 원, 합계는 약 100만 원에서 110만 원입니다. 셋째, 안락형 카페와 취미 포함입니다. 주거 50만 원, 전기와 수도 9만 원, 식비 42만 원, 교통 6만 원, 통신 3만 5천 원, 비자와 체류 비용 월 환산 9만 원, 약과 생활자파 5만 원, 취미와 카페 7만 원, 예비비 6만 원, 합계는 약 135만 원에서 145만 원입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어디를 조절할 것인가? 83만 원대에 들어가려면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보고 조절해야 합니다. 고정비는 주거, 비자, 통신입니다. 변동비는 전기, 식비, 교통입니다. 주거입니다. 보증금이 없거나 소액인 장기요금이 핵심입니다. 입주 전에는 반드시 계량기 숫자를 촬영합니다. 계약서에는 5가지 조항을 한국어로 명확히 넣습니다. 첫째, 전기의 단위요금, 즉 킬로와트 시당 얼마인지, 그리고 최저요금이 있는지. 둘째, 물 사용료와 청소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청소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셋째, 보증금 금액과 퇴실 후 며칠 내 환불하는지. 넷째, 조기 해지 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 위약금은 몇 %인지. 다섯째, 비품 목록을 첨부하고 사진으로 상태를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전기와 수도입니다. 냉방 루틴을 만들면 비용이 안정됩니다. 오후에는 그늘과 통풍을 활용합니다. 밤에는 에어컨을 5에서 6시간 사용합니다. 새벽에는 선풍기로 전환합니다. 계약서에는 전기의 단위요금, 최저요금, 공용부담 항목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식비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침과 저녁은 자취로 해결합니다. 달걀과 채소, 밥과 국을 기본 구성으로 둡니다. 점심은 로컬 한 끼로 통일하면 하루 식비를 7,000에서 9,000원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카페는 주 2회로 제한합니다. 교통입니다. 도보와 자전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툭툭은 장 보는 날이나 비 오는 날에만 이용합니다. 공항과 도심 이동은 시간대별 최저 루트를 이용합니다. 통신입니다. 전자 유심이나 현지 유심으로 데이터 7에서 15GB를 사용합니다. 영상 업로드가 잦다면 와이파이가 안정적인 카페를 작업 공간으로 고정합니다. 비자와 체류입니다. 유형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5월 기준 금액으로 환산의 예산에 반영하고 연장이나 대행 수수료 변수를 고려합니다. 카테고리별 팍세 로컬 루틴입니다. 첫째, 장보기 루트, 아침형입니다. 다오허엉 시장에서 채소와 과일, 달걀과 닭고기, 허브를 먼저 고릅니다. 가격표와 저울은 반드시 가까이에서 확인합니다. 골목의 소형마트에서는 향신료와 통조림, 빵과 생수병을 보충합니다. 숙소 주방과 전기포트로 아침과 저녁은 간단하게 조리합니다. 이틀치 예시 바구니는 이렇습니다. 달걀 10개, 채소 3종류, 국수 또는 쌀, 닭다리 2조각, 바나나나 파파야, 생수 2병. 이 금액은 약 12,000원에서 15,000원 수준입니다. 둘째, 외식 루틴, 점심 한 끼입니다. 점심은 쌀국수, 볶음밥, 바게트 샌드위치를 돌려 먹습니다. 소스와 고명은 기본 제공이지만 추가 주문 전에는 가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셋째, 카페 작업, 주 2회입니다. 와이파이 속도, 콘센트 위치, 소음 정도를 확인합니다. 이 시간에는 2시간 안에 작업을 끝낸다는 규칙을 세웁니다. 넷째, 교통 루틴입니다. 도보와 자전거로 강변 산책로와 시장, 숙소를 삼각 루프처럼 연결해 다닙니다. 장 보는 날과 비 오는 날에만 툭툭을 탑니다. 다섯째, 건강과 약국입니다. 감기약, 소화제, 파스,
벌레 물림 연고 같은 기본 품목을 준비합니다. 약 봉투의 지시는 한국어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루 2번, 하루 3번, 필요할 때 복용.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여섯째, 안전과 문화입니다. 지갑과 휴대전화는 분산해서 보관합니다. 현금은 소액만 지닙니다. 화장실의 물바가지 문화에 익숙해지고 휴지 대체 용품을 3가지 정도 준비합니다. 30일 예산표 예시 사례입니다. 다음은 예시 예산표입니다. 고정비입니다. 주거, 전기 별도 35만원, 통신, 전자 유심 10GB 25,000원, 비자와 체류, 월 환산 7만원, 변동비입니다. 전기와 수도 5만원, 식비, 시장과 로컬 앉기 기준 25만원, 교통, 도보와 툭툭 3-4번 25,000원, 약과 생활잡화 2만원, 예비비 15,000원, 총합은 85만 5천원에서 83만원 사이입니다. 냉방과 외식, 카페 이용, 비자 조건에 따라 10만에서 40만원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3만원 방어, 실행 체크리스트 10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에 전기단위요금, 최저요금, 공용부담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둘째, 입주 전 계량기와 하자, 사진을 촬영하고 체크인 서명을 남깁니다. 셋째, 시장 장보기는 주 3회, 아침과 저녁 자취 루틴을 고정합니다. 넷째, 점심은 로컬 한 끼로 통일합니다. 다섯째, 카페는 주 2회로 제한하고 물은 대용량으로 구입합니다. 여섯째, 야간 냉방 5에서 6시간과 선풍기로 냉방을 최적화합니다. 일곱째, 장 보는 날과 비 오는 날만 툭툭을 이용하고 평소에는 도보와 자전거를 탑니다. 여덟째, 전자 유심 10GB와 카페 와이파이를 조합해 업로드합니다. 아홉째, 영수증을 보관해 증거를 남깁니다. 10번째, 예산표를 매일 기록해 지출 누수를 즉시 교정합니다. 돌발 상황 가이드입니다. 보증금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조항과 인수인계 사진, 그리고 대화 기록을 정리합니다. 일정을 통제하고 현지 커뮤니티나 호스트의 상급자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됐다면 계량기를 재확인합니다. 최저요금과 공용부담 조항을 확인하고 부분 환급을 협상합니다. 건강 문제는 경증이면 약국이나 로컬 클리닉에서 해결합니다. 고열이나 호흡곤란처럼 중증 의심이면 병원으로 가고 국내에서 가입한 여행자 보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자에서 실수가 생기면 일정을 다시 정리합니다. 대행과 직접 진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필요 서류 목록을 만들어 당일 보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83만원에 여행자 보험까지 포함되나요? 답변입니다. 보험료는 한국에서 출국 전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영상의 예산에는 월 기준의 비자와 체류 비용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카페와 주류를 즐기면 얼마가 더 들까요? 답변입니다. 카페를 주 4-5회, 음주를 주 1-2번 하면 월 10만에서 20만원 정도 상승합니다. 스쿠터를 타면 비용이 얼마나 오르나요? 답변입니다. 월 렌털료와 연료비, 간단 점검 헬멧과 우비까지 합치면 8만에서 15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우기와 건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입니다. 우기에는 냉방을 덜 써서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비와 습도로 툭툭 이용이 늘어 교통비가 소폭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83만원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루틴과 선택입니다. 팍스의 저녁 바람처럼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오늘의 한 끼와 오늘의 한 줄 예산 기록을 쌓아갑니다. 한 달이 지나면 통장의 숫자보다 먼저 생활의 균형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라오스 팍세 한 달 살기 83만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영상을 마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라오스 팍세의 한 달 살기나 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기억해 주세요.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해외 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